신종 펫샵의 탈법적 운영이 너무너무 진흥화되고 있는데 부산의 한 민간 보호소로 등록된 업체인데요. 영리 목적으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녹취까지 따는데 시간 관계상 풀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보호사라는 명칭을 놓고 그 옆에 펫샵을 또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업체가 전국에 30개가 넘는 지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죠.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뱅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오늘은요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위클리뱅 350회에서도 얘기를 했던 주제입니다. 신종 펫샵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맞습니다. 그 당시 2년 전에 경기도 여주에서 118마리의 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매장을 당했던 사건인데 당시 수의법의와 검사 결과 살아있을 때 동물들을 매장한 거다라고 이제 추정이 돼서 이제 충격을 줬는데 그게 신종 펫샵과 관련되어 있었다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들어도 정말 여전히 충격적인데 신종 펫샵 모르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일단 펫샵입니다. 동물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펫샵인데 안락사 없는 보호소, 동물 요양원 뭐 이런 단어를 쓰면서 마치 자기들이 유기동물 보호소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네이버 같은데 그냥 반려동물 입양, 유기견 입양, 뭐 유기묘 입양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분양이 아니라 입양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파워링크 광고로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곳들이 상당수 신종 펫샵입니다. 근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속기 딱 좋아요. 입소하기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입양하기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입소라는 것은 유기동물을 구조해서 보호소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사정상 키울 수 없는 분들, 양육하기 어려운 분들이 반려동물을 파양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파양을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보호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습니다. 입소하는 게 결국엔 파양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파양된 반려동물들은 유기동물로 둔갑이 돼서 다른 동물 보호자들에게 판매가 됩니다. 당연히 이제 판매, 뭐 분양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입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동물들을 판매, 구입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유기동물을 입양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책임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냅니다. 결국에 이 신종 펫샵은 가운데서 양쪽 소비자들을 다 속이면서 파양하는 동물을 유기동물로 둔갑시켜서 입양을 보내는, 판매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결국에는 양쪽으로부터 돈을 생기는 좀 나쁜 사람들인 것이죠. 자, 저도 검색을 사실 해봤거든요. 근데 저 사실 나름 위클립에 꽤 오랫동안 진행을 했고 수익에서는 그래도 나 또 짬밥 좀 먹었지 라고 네. 해서 저는 다 구분을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클릭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보호소 같은 느낌이고요. 진짜 유기동물, 게다가 무료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게다가 전국에 지점이 다 있대요. 그럼 이거는 너무 좋은 일 하는 곳 아닌가? 게다가 시설도요 되게 깨끗하고요. 심지어 입양간 아이들 사진도 올려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착각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유기동물이 아니라 파양됐던 동물이고 이걸 다시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네,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심지어 일부 신종 펫샵은 보호소인 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원금까지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호소라고 생각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후원금까지 내는 거죠. 이미 전국에 수십 개 매장을 갖춘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쉽게 버니까 이게 금방 거대화되고 사업화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왜 흔히 생각하는 동물 보호소, 저도 보호활동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근데 검색해서 나온 데 보면 신종 펫샵들은 굉장히 깔끔한 사진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약간 다른 곳인가 라는 느낌을 받기 딱 좋은데 심지어 전국에 수백 군데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네. 이게 돈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돈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임호선 의원이 이 신종 펫샵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문제는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법안 내용이냐면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 동물, 유실 유기동물 및 사육 포기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학대 행위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정상 동물을 못 키우게 되는 분들이 이 파양을 영리의 목적으로 받아주면은 불법화 시키겠다는 거죠. 동물 학대 행위로. 그리고 신고된 민간 동물보호시설이 아닌 사람이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쓰거나 광고를 하면은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법안 내용입니다. 이거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됐다니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자, 이제는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이 캠페인은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인식이 퍼졌는데 그러면 실제로 유기동물들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궁금증 가지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네, 전국에 200여 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유기동물 공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animal.go.kr에서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특징들 다 나와 있고요. 네. 이 사이트에서 지역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핸드 어플로도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 그리고 포인핸드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도 소비자들을 현혹을 해서 돈벌이 하는 것도 모자라서 민간 동물 보호 시설로 신고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굉장히 격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민간 동물 보호 시설이 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흔히 이제 유기동물 보호소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네.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사설보호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을 이 사설보호소로 가십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일부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뭐 애니멀 호딩이라든지 동물학대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사설보호소도 좀 정부가 제도권으로 편입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동물보호법을 개정을 해서요, 2023년 4월에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마리 이상의 개, 고양이를 보호하는 시설은 단계적으로 일정 기준을 갖춘 다음에 지자체에 신고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라에서 사설 보호소를 좀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알아보니까 민간 동물 보호 시설도 신고만 하면 국가 차원의 지원도 계획되어 있고요. 네. 아까 왜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이모선 의원이 발의한 신종 펫샵 금지법에 신고된 민간 동물 보호 시설이 아니면 보호 시설로 오인하는 명칭이나 상호를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 요게 나오던데 예를 들면 신종 펫샵이 민간 동물 보호 시설로 신고가 되면 이런 명칭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법을 피해가는 거죠 지금. 네. 게다가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사각지대 구멍이 생긴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신종 펫샵이 문제인 건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 사설보호소를 제도권으로 편입해서 좀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민간 동물보호 신고제에 일부 신종 펫샵들이 이걸 신고해서 지금 민간 동물보호 시설이 됐다는 게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면 이게 지금 신고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업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신고제가 있고 등록제가 있고 허가제가 있는데 허가제가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거고 그 다음이 등록제고 신고제가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정 기준만 갖춰서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왜 처음에 신고제로 시행을 했냐면 처음부터 허가제로 하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 열악한 사설 보호소들이 따라올 수가 없다. 이 사설 보호소들을 정부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쉽게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고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신고제를 시작을 했더니 이 신종 펫샵들이 웬걸 이거를 신고를 한 다음에 마치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정식 보호시설인 것처럼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한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자기네가 스스로 올려놨어요. 네. 여러분 신종 펫샵 사기 많습니다. 신종 펫샵과 보호소 센터를 구분하는 방법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올려놨어요. 자기들도 신종 펫샵인데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저 그거 보고 학법대표한테 물어봤잖아요. 여기는 그럼 보호소인가요? 그랬더니 거기 신종 펫샵입니다 라고 네.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9월까지 신고된 민간동물 보호시설은 총 17개라고 하는데요. 동물자유연대가 이 중에 최소 6개가 신종 펫샵이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중 6개에서 4개 업체를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처참합니다. 관리 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곳도 있고요. 공간은 뭐 배설물로 다 오염이 돼 있고 아니 그 사진에 나왔던 그 깨끗한 곳은 어디야 도대체? 그리고 심지어 밥과 물도 없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아까 저 영상에 보이시겠지만 캣타워의 뒤쪽에 보면은 죽은 고양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방치가 돼 있어요. 아마 발톱이 캣타워에 이렇게 낀 것 같은데 누가 조치를 안 해주다 보니까 그 매달린 상태로 이제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시설이 열악하고 민간동물 보호시설이라고 아예 간판을 달아놨다는 게 뭔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소비자 기만해서 돈 버는 신종 펫샵이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간판 하나에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가 오히려 신종 펫샵의 신분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도 신종 펫샵 금지법을 발의했던 그 이모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직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문제를 한 번 더 지적을 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네. 사실 공론화가 좀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여러분이 좀 많이 알려주실 필요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내가 반려동물을 너무 키우고 싶지만 어쩔 수
수 없이 양육하기 어려워져서요. 근데 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면서 그 동물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나 동물을 좀 새롭게 키우고 싶은데 펫샵에서 사는 거는 좀 그래 라는 분들의 그런 마음, 양쪽의 미안함과 좋은 마음을 네. 동시에 이용해가지고 정말 돈벌이를 하는 나쁜 사람들이 이 신종 펫샵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거는 저는 지금 굉장히 일단 공론화 많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반려인들 스스로도 경각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되고요. 저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함부로 키우지 마시라고요. 이거 시간, 노력, 비용, 사실 반려동물 하나를 키우는 거는 생명 하나를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 정말 좀 네. 안타까운데 일단 신종 펫샵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가자고요. 네. 자,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